공항이었다. 인천공항. 캐리어를 끌고 걸었다. 바퀴 소리가 바닥에 울렸다. 드르륵. 평온한 피아노 선율이 공항에 흘렸다. 차분했다. 비행기 표를 손에 들었다. 유럽행. 한 달짜리 패키지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꿈같은 일정이었다. 웃었다. 70살에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다. 늦었지만 괜찮았다. 이제라도 가는 거니까. 40년 동안 일만 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집 사기 위해. 아이들 대학 보내기 위해. 아내와 단둘이 여행 한 번 못 가봤다.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이 전부였다. 그것도 50년 전 일이었다. 아내가 하늘로 간 뒤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평생 일만 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 살아있을 때 세상 좀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내 집, 내 아들, 내 손주들 잠시 다 뒤로 하고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떠났다. 통장을 털었다.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이제 쓸 때가 됐다. 아들이 배웅 나왔다. 며느리와 손주들도 함께 왔다. 다녀오세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래, 집 잘 봐라. 주소 바꾸지 마라. 농담처럼 말했다. 웃었다. 아들도 웃었다. 무슨 소리예요? 잘 다녀오세요. 손주들이 안아줬다. 할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선물 사와요. 귀여웠다. 그래, 사올게. 체크인을 했다. 캐리어를 맡겼다. 보안 검색을 통과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손을 흔들었다. 아들 가족도 흔들었다. 점점 멀어졌다. 작아졌다. 보이지 않게 됐다. 그땐 몰랐다. 그 말이 마지막 당부가 될 줄은. 주소 바꾸지 마라. 그 농담이 진담이 될 줄은. 탑승구로 갔다. 앉아서 기다렸다. 설렜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렌 적이 언제였나. 비행기에 탔다. 좌석을 찾았다. 창가 좌석이었다. 좋았다.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를 맸다. 승무원이 안전 안내를 했다.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창밖만 봤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다. 속도를 냈다.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떴다. 땅이 멀어졌다. 건물들이 작아졌다. 구름 위로 올라갔다. 하늘만 보였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아름다웠다. 70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다. 눈물이 났다. 기쁜 눈물이었다. 여보, 당신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속으로 말했다. 5년 전 떠난 아내에게 같이 보고 싶었다. 이 하늘을. 12시간을 날았다. 파리에 도착했다. 공항을 빠져나왔다. 낯선 나라였다. 낯선 언어였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설렜다. 호텔에 체크인했다. 방에 들어갔다. 캐리어를 풀었다. 샤워를 했다. 침대에 누웠다. 푹신했다. 편안했다. 창밖을 봤다. 에펠탑이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다. 반짝거렸다. 아름다웠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잘 도착했다. 파리는 아름답구나. 걱정 마라. 전송했다. 시차 때문에 읽지 않을 거였다. 한국은 새벽일 테니까. 잠들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다음 날부터 여행이 시작됐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모두 직접 봤다. TV에서만 보던 것들을. 꿈 같았다. 이탈리아로 갔다.
로마, 베네치아, 피렌체. 아름다웠다. 역사가 살아있었다. 스위스로 갔다. 알프스를 봤다. 눈 덮인 산, 푸른 호수, 완벽한 풍경이었다. 매일 사진을 찍었다. 아들한테 보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탑장이 왔다. 좋아 보이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짧았지만 좋았다. 2주가 지났다. 반이 지났다. 계속 행복했다. 매일이 새로웠다.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아들아, 네, 아버지. 잘 계세요? 응, 잘 있다. 너희는? 저희도 잘 있어요. 손주들은? 잘 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곧 갈게. 선물 많이 사갈게. 아버지, 그거 말인데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뭔가 이상했다. 왜?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불길한 느낌이었다. 뭔데? 아버지 집 팔았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잘못 들은 건가? 뭐라고?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무슨 빚? 사업 자금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머리가 하얘졌다. 내 집을, 내가 40년 일해서 산 집을 아들이 팔았다. 명의가 내 거잖아. 어떻게 팔아?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작년에 아버지가 서명하셨잖아요. 기억났다. 작년에 아들이 뭔가 서류를 가져왔었다. 상속 미리 정리한다고. 세금 아끼려면 필요하다고. 믿고 서명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고? 아버지, 요양원 알아봤어요. 괜찮은 곳이에요. 요양원.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다. 난 요양원 안 간다. 하지만 집 도로 사. 아버지 이미 팔렸어요. 계약 끝났어요. 그럼 너희 집에서. 저희 집은 좁아요. 방도 없고. 할 말이 없었다. 아들이 날 버렸다. 여행 간 사이에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앉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주소 바꾸지 마라. 농담으로 한 말이 현실이 됐다. 돌아갈 집이 사라졌다. 창밖을 봤다. 알프스가 보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다.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으로 온 여행. 그 사이에 집을 잃었다. 캐리어를 봤다. 선물들이 가득했다. 손주들 줄 선물. 아들 줄 선물. 이제 줄 곳이 없었다. 울었다. 이국당 호텔방에서 혼자 70살 노인이. 여행은 계속됐다. 하지만 즐겁지 않았다. 그냥 시간을 보냈다. 집 생각만 났다. 이제 없는 집. 한 달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 아무도 없었다. 아들도 손주들도.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다. 택시를 탔다. 요양원 주소를 말했다. 아들이 문자로 보낸 곳이었다. 도착했다. 낡은 건물이었다. 요양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들어갔다. 캐리어를 끌고. 선물 가득한 캐리어를. 오랜만에 여행 좀 다녀오려 했다. 그 대가로 집을 잃었다. 가족도 잃었다. 여행은 끝났다. 인생도 끝난 것 같았다. 택시에서 내렸다. 익숙한 골목이었다. 40년을 살던 동네. 집 앞 골목.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11월이었다. 캐리어를 끌고 걸었다. 바퀴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드르륵.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쿵쿵. 아들 전화 이후 계속 일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날, 내 집 앞엔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30대로 보이는 부부였다. 짐을 들고 있었다. 이사 온 모습이었다. 멈춰섰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왜 내 집에서 나오는 거지? 다가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새로 이사 오셨어요? 부부가 나를 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네, 여긴 저희 집인데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희 집? 무슨 소리인가? 아니, 여기 제 집입니다. 네, 할아버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주일 전에 계약하고 이사 왔어요. 머리가 하얘졌다. 일주일 전, 내가 스위스에 있을 때 집이 팔렸다. 제 아들이 팔았나요? 아, 네. 전 주인분 아드님이 파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캐리어를 잡고 겨우 섰다. 혹시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제 짐이. 죄송해요, 할아버지. 아드님이 짐은 다 빼셨대요. 저희 들어올 때 빈 집이었어요. 빈 집. 40년의 기억이 든 집이 텅 비어 있었다. 그럼 제 물건들은 모르겠어요. 아드님한테 연락해 보세요. 부부가 문을 닫았다. 내 집 문을, 이제 남의 집이 된 문을. 골목에 혼자 서 있었다. 캐리어 하나 들고 갈 곳 없이.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 집은 팔려 있었다. 중개인이 서류를 보여줬다. 명의는 아들 이름이었다. 판 사람도 아들이었다. 누가 이걸 팔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명의가 아드님으로 바뀌어 있네요.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작년에 증여로 명예 이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드님이 파실 수 있었어요. 작년, 아들이 가져온 서류, 세금 아낀다고, 미리 증여하자고, 믿고 서명했다. 얼마에 팔렸나요? 4억 5천이요. 4억 5천. 내가 40년 전에 8천만 원 주고 산 집, 이제 4억 5천이 됐다. 그 돈을 아들이 가져갔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내가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내 아들 손으로 팔려 있었다. 내 동의도 없이. 내가 여행 간 사이에 부동산을 나왔다. 길거리에 섰다. 어디로 가야 하나? 갈 곳이 없었다. 아들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또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집에 왔다. 어디 있니? 10분 후 답장이 왔다. 아버지, 요양원 주소 보냈잖아요. 거기로 가세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집을 판 거였다. 집 돈은? 빚 갚는데 다 썼어요. 다? 네. 4억 5천. 전부 빚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조금이라도 남은 거 없니? 없어요. 그럼 나는? 요양원 입소비는 냈어요. 1년치. 그거로 지내세요.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었다. 받지 않았다. 번호가 차단됐다. 주저앉았다. 길거리에, 캐리어 옆에 70살 노인이 길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1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갈 곳도 연락할 사람도 돈도 없었다. 캐리어를 열었다. 선물들이 있었다. 손주들 줄 초콜릿, 인형, 장난감. 아들 줄 와인, 넥타이. 이제 줄 수 없었다. 선물들을 보며 울었다. 행복하게 싸우려고 샀던 선물들. 이제 쓰레기가 됐다. 저녁이 됐다. 어두워졌다. 추워졌다. 갈 곳이 필요했다. 찜질방을 찾았다. 들어갔다. 1만 원을 냈다. 캐리어를 사물함에 넣었다. 샤워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웠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누워 있었다. 나 같은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밝았다. 눈부셨다. 눈을 감았다.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한 달 전만 해도 집이 있었다. 돌아갈 곳이 있었다. 이제 없다. 여행이 잘못이었나? 쉬려고 한 게 잘못이었나? 40년 일하고 한 달 쉰 게 죄였나?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억울했다. 핸드폰을 봤다. 아들 사진이 있었다. 어렸을 때 사진. 웃고 있는 사진. 그때는 참 귀여웠다. 사진을 지웠다. 연락처도 지웠다. 이제 아들 없이 살아야 했다.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옆 사람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새벽까지 뒤척였다.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다. 악몽을 꿨다. 집이 무너지는 꿈. 도망치는 아들 꿈. 아침이 됐다. 일어났다.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늙은 얼굴이 보였다. 하룻밤 사이 더 늙은 것 같았다. 찜질방을 나왔다. 캐리어를 찾았다. 어디로 갈까? 요양원? 가기 싫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택시를 탔다. 요양원 주소를 말했다. 기사가 나를 봤다.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요양원 가시나 봐요. 네. 혼자세요? 네. 자식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30분을 달렸다. 외곽이었다. 낯선 동네였다. 요양원이 보였다. 낡은 건물이었다. 도착했다. 돈을 냈다. 내렸다. 캐리어를 끌고 건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갔다. 직원이 있었다. 박영수입니다. 입소 예약돼 있는데요. 아, 네. 잠시만요. 컴퓨터를 확인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아드님이 1년치 입소비 내셨네요. 1년. 그 후는? 모르겠다. 1년 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따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노인들이 복도에 앉아 있었다. 멍하니. 방에 도착했다. 4인실이었다. 침대 4개. 사물함 4개. 그게 전부였다. 여기입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직원이 나갔다. 혼자 남았다. 캐리어를 내려놓았다.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산이 보였다. 나무가 많았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돌아왔더니 집이 사라졌다. 가족도 사라졌다. 인생도 사라진 것 같았다. 캐리어를 열었다. 선물들을 꺼냈다. 하나씩 봤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울었다. 요양원 방에서 혼자 70살 노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지만 돌아갈 집이 없었다. 이제 여기가 집이었다. 요양원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요양원에서 나왔다. 1년치 입소비를 냈다지만 하루도 못 견뎠다. 그곳에서 죽을 순 없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아들 번호를 찾았다. 어제 지웠지만 기억했다. 40년간 외운 번호였다. 눌렀다.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울렸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뚜마이너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연결이 제한되었습니다. 차단당했다. 내 번호를. 아들이 며느리 번호로 걸었다. 이번엔 다른 멘트가 나왔다. 서비스가 종료된 번호입니다. 번호를 바꿨다. 연락받기 싫어서. 아들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며느리 번호는 서비스가 종료된 번호입니다. 둘 다 날 피하고 있었다. 계획적이었다. 손자 번호도 있었다. 중학생 손자.
핸드폰이 있었다. 걸었다. 이것도 차단됐다. 모두 날 버렸다. 가족 전체가 날 지웠다. 주소가 있었다. 아들이 이사 갔다던 곳. 아파트 단지명만 알고 있었다. 동호수는 몰랐다. 버스를 탔다. 그 아파트로 갔다. 일시간을 달렸다. 외곽이었다. 신도시였다. 도착했다. 큰 아파트 단지였다. 수천 세대가 살 것 같았다. 경비실로 갔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다. 죄송한데 박준호 씨라고 여기 사시나요? 경비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박준호. 없는데요? 혹시 최근에 이사 오신 분 중에 박준호 씨는 이 단지에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거짓 주소였다. 아들이 날 속였다. 이사간 주소로 찾아가 봐도 아무도 살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거짓 주소였다. 도망갔다. 내 피로 산 집을 팔고 그 돈으로 4억 5천만 원을 들고 사라졌다. 정류장으로 돌아왔다. 앉았다. 힘이 빠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래. 이놈이 진짜 내 아들이었나? 혼잣말이 나왔다. 웃음도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40년을 키웠다. 대학 보냈다. 결혼시켰다. 손자까지 봤다. 모두 내 돈으로, 내 땀으로. 그런데 도망갔다. 집 팔아서 4억을 챙기고, 노인 하나 요양원에 버리고, 경찰서에 갈까 생각했다. 신고할까? 하지만 소용없을 것 같았다.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였다. 증여받은 집을 판 것뿐이었다. 사기? 아니었다. 나 스스로 서명했으니까. 명의를 넘긴 건 내 실수였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냥 당한 거였다. 내 아들한테 핸드폰을 또 봤다. SNS를 확인했다. 며느리 계정이 있었다. 공개 계정이었다. 들어가 봤다. 최근 게시물이 있었다. 3일 전 올린 거였다. 사진이 보였다. 새 차였다. 외제차. 비싼 차. 새 차 장만했어요. 라는 글과 함께 다음 게시물. 고급 레스토랑 사진. 오랜만에 외식 행복해 보였다. 또 다음. 백화점 쇼핑백 가득. 쇼핑 완료. 웃는 이모티콘. 4억 5천. 그 돈으로 잘 쓰고 있었다. 차 사고 외식하고 쇼핑하고. 댓글을 봤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부럽다, 대박, 좋겠다. 댓글을 달고 싶었다. 그게 누구 돈으로 산 건지 아세요? 하지만 달지 않았다. 비참해 보이기 싫었다. 계정을 나왔다. 핸드폰을 꺼버렸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버스가 왔다. 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냥 탔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걸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출근하고 장 보고 아이 데리고 학원 가고 모두 집이 있었다. 돌아갈 곳이 있었다. 나는 없었다. 집도 가족도 돌아갈 곳도. 버스에서 내렸다. 어느 동네인지 몰랐다. 걸었다. 아무 목적 없이. 공원이 보였다. 들어갔다. 벤치에 앉았다. 비둘기들이 있었다. 노인들이 모이를 줬다. 나도 같은 처지였다. 갈 곳 없는 비둘기. 먹이나 찾아다니는. 지갑을 열었다. 돈을 세어봤다. 50만 원. 전부였다. 여행 갔다 와서 남은 돈. 이걸로 얼마나 버티나. 집은? 없다. 가족은? 없다. 일자리는? 70살에 누가 고용하나. 연금은? 국민연금 월 30만 원. 기초연금 신청해야 하나. 계산했다.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산다. 월세? 찜질방에서 살까? 하루 1만 원. 한 달 30만 원. 연금이 다 나간다.
밥은? 편의점 도시락. 하루 한 끼. 5,000원. 한 달 15만 원. 그럼 적자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길거리에서 죽는 건가? 눈물이 났다. 공원 벤치에서 대낮에 70살 노인이 울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그냥 지나갔다. 1시간을 울었다. 소리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울음이 멈췄다. 눈물이 다 말랐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일어섰다. 걸어야 했다. 어디론가. 멈추면 죽을 것 같았다. 복지관을 찾았다. 노인복지관. 도움을 청해야 했다. 자존심? 버려야 했다. 살아야 했으니까. 복지관에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 갔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요? 집이 없습니다. 아들이 팔았어요. 직원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봤다. 또 하나의 피해 노인이었다. 흔한 케이스였나 보다. 일단 상담부터 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고요. 네. 상담실로 갔다. 사회복지사가 있었다. 이야기를 했다. 전부. 여행 간 사이에 집이 팔린 것. 아들이 도망간 것. 갈 곳이 없는 것.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일단 긴급 지원 신청하시고 임시 거처 알아볼게요. 쉼터 같은 곳이요. 쉼터. 노숙인 쉼터. 그게 내 신세가 됐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류를 작성했다. 신청서를 냈다. 신분증을 제출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동안 찜질방이나 쉼터 이용하세요. 네. 복지관을 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저녁이었다. 배가 고팠다. 편의점에 갔다. 도시락을 샀다. 5,000원짜리. 밖에서 먹었다. 맛이 없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다 먹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걸었다. 찜질방을 찾아서 찜질방에 도착했다. 1만 원을 냈다. 들어갔다. 익숙한 곳이 됐다. 어제도 왔던 곳. 샤워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바닥에 누웠다. 사람들이 많았다. 나 같은 사람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밝았다. 눈을 감았다. 아들, 며느리 둘 다 사라졌다. 손주들도 사라졌다. 4억 5천을 들고 나는 남았다. 찜질방 바닥에 갈 곳 없이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다. 어렸을 때 얼굴, 웃던 얼굴. 이놈이 진짜 내 아들이었나? 또 혼잣말이 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그렇게 밤이 깊었다. 찜질방에서 집 없는 노인으로 복지관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사이 찜질방에서 잤다. 매일 하루 1만 원씩 썼다. 돈이 줄어갔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복수를 계획했다. 남들 같으면 그냥 울고 끝났을 거다.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쉼터에서 죽을 날만 기다렸을 거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근데 나는 평생 건설 현장 뛰던 사람이다. 세상 물정 다 봤다. 40년간 집을 지었다. 기초부터 지붕까지 내 손으로 삽질하고 시멘트 섞고 벽돌 쌓았다. 그놈이 산 새 집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냈다. 며느리 SNS를 샅샅이 뒤졌다. 사진 배경에 아파트 이름이 보였다. 확대했다. 파크자의 신도시 아파트였다. 댓글을 봤다. 친구가 물었다. 몇 동이야? 며느리가 답했다. 105동. 동수까지 알았다.
부동산 앱을 열었다. 그 아파트 매물을 찾았다. 최근 거래 내역을 봤다. 105동 1502호. 거래가 4억 2천. 거래일 한 달 전. 내 집 판 시계와 맞았다. 찾았다. 아들이 산 집. 버스를 탔다. 그 아파트로 갔다. 일시간을 달렸다. 도착했다. 아파트 단지가 컸다. 새 건물이었다. 깨끗했다. 내 집 판 돈으로 산 집이었다. 105동을 찾았다. 입구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5층을 눌렀다. 올라갔다. 문이 열렸다. 복도를 걸었다. 1502호.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문이 열렸다. 아들이 나왔다. 얼어붙었다. 나를 봤다. 아버지, 오랜만이다. 어떻게 여길, 어떻게든 찾았지. 침묵, 어색한 침묵. 아들이 문을 닫으려고 했다. 손으로 막았다. 잠깐, 뭐 하러 오셨어요? 내가 이 집을 샀지? 네. 얼마 줬어? 그게, 왜요? 물어봤어. 얼마냐고. 4억 2천이요. 내 집 판돈이었다. 4억 5천에서 세금 빼면 맞았다. 그리고 거기 가서 말했다. 냉정하게, 감정 없이. 그 집 내가 만든 집이야. 기초부터 지붕까지. 네. 30년 전에 내가 지었어. 2단지. 내가 현장 반장이었거든. 아들이 당황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나 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집 구조를 내가 제일 잘 알아.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건드리면 무너지는지. 협박이었다. 위협이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아버지 설마 뭐, 내 집 팔아 산 집인데 내가 왜 가만히 있겠어? 범죄예요, 그건. 범죄? 내가 한 게 범죄지. 날 속이고 집 한 게. 아들이 문을 닫으려 했다. 또 막았다. 힘이 셌다. 70살이지만 40년 현장 일한 힘이 남아 있었다. 비켜요. 1억 내놔. 뭐라고요? 1억. 내 집 판 돈의 일부라도. 그럼 조용히 사라져 줄게. 돈 없어요. 거짓말. 4억 5천 받았잖아. 다 썼어요. 차 사고 쇼핑하고 외식하고. 그러면서 다 썼다고? 아들이 할 말을 잃었다. SNS를 본 걸 알았나 보다. 일주일 줄게. 1억 준비해. 못해요. 그럼 경찰 가. 마음대로 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증여받은 집 판 거니까. 웃었다. 비웃었다. 경찰? 나 그딴 거 안 가. 내가 직접 할 거야. 뭘요? 두고 봐. 돌아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갔다. 아들이 따라오지 않았다. 겁먹은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주 나는 굴착기를 몰았다. 진짜로. 옛날 동료한테 연락했다. 건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 70대지만 아직 일했다. 중장비 기사였다. 야, 나 좀 도와줘. 뭔데? 굴착기 좀 빌려줘. 하루만. 왜? 무슨 일이야? 물어보지 마. 나중에 술 살게. 친구가 망설였다. 하지만 40년 우정이었다. 빌려줬다. 사고 치지 마. 안 쳐. 거짓말이었다. 사고 칠 거였다. 새벽 4시. 굴착기를 몰고 아파트로 갔다. 단지 주차장에 세웠다. 아무도 없었다. 조용했다. 105동 앞으로 갔다. 굴착기를 세웠다. 시동을 켰다. 웅웅 소리가 났다. 아파트를 봤다. 15층을 봤다. 1502호. 불이 켜져 있었다.
아들이 자고 있을 거였다. 팔을 움직였다. 굴착기 팔이 올라갔다. 건물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멈췄다. 할 수 없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아들이, 며느리가, 손주들이 미워해도 죽일 순 없었다. 내 피니까. 팔을 내렸다. 시동을 껐다. 굴착기에서 내렸다. 주저앉았다. 땅바닥에 울었다. 복수하려 했지만 못했다. 여전히 바보였다. 경비가 왔다. 손전등을 비췄다. 거기 누구세요? 저 그냥.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해요? 죄송합니다. 경비가 굴착기를 봤다.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경찰 불러야 하나? 아니에요. 그냥 갈게요. 일어났다. 굴착기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나왔다. 단지를 빠져나왔다. 새벽길을 달렸다. 어디론가. 그냥 달렸다. 친구 현장으로 돌아갔다. 굴착기를 돌려줬다. 뭐 했어? 아무것도. 사고 친 거 아니야? 안 쳤어. 거짓말이었다. 사고 칠 뻔했다. 하지만 못 쳤다. 집으로. 아니, 집이 없었다. 찜질방으로 갔다. 또 1만 원을 냈다. 들어갔다. 샤워를 했다. 바닥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복수하려 했다. 굴착기까지 몰았다. 하지만 못했다. 여전히 약했다. 여전히 바보 아버지였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나예요. 아들이었다. 번호를 바꿨나 보다. 뭐하러 전화했어?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 와서. 진짜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은? 못 드려요. 진짜 다 썼어요. 그럼 집이라도 팔아. 그건 며느리 명의예요. 못 팔아요. 또 속였다. 며느리 명의로 샀다. 빼돌릴 궁리였다. 그럼 끝이네. 아버지, 다시는 전화하지 마. 이제 남이야. 끊었다. 번호를 차단했다.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복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결국 나는 약한 아버지였다. 잠들었다. 찜질방에서 복수에 실패한 노인으로. 경찰서였다.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앞에 앉았다. 서류를 펼쳤다. 박영수 씨, 맞으시죠? 네. 새벽에 굴착기를 몰고 아파트 단지에 침입한 거 맞습니까? 네. 목적이 뭐였습니까? 복수요. 복수? 제 아들이 제 집을 팔았어요. 그 돈으로 저 아파트를 샀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조사했나 보다. 그래서 부수려고 한 겁니까? 네. 하지만 실행은 안 하셨죠? 네. 못했어요. 왜요? 사람이 죽을까봐. 형사가 한숨을 쉬었다. 동정하는 것 같았다. 경찰에 신고당했고 뉴스에도 나왔다. 70대 노인 굴착기로 아들 집 위협 제목이었다. 댓글이 많았다. 절반은 나를 욕했다. 미쳤다, 범죄자. 절반은 동정했다. 불쌍하다, 아들이 나쁘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다. 뉴스에 나온 것도 경찰서에 온 것도 오히려 시원했다. 세상이 알았으니까. 내 아들이 뭘 했는지. 남의 집 부수면 안 되지. 형사가 말했다. 그래, 그건 알았다. 인정했다. 잘못한 거 맞았다. 근데 그건 내 집이었다. 법적으로는 아드님 집입니다. 법이 그렇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엔 제 집이에요. 내 손으로 지은 집, 내 땀으로 버틴 인생. 40년을 일해서 산 집. 그게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됐다.
법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실행을 안 하셨으니까 경고 정도로 끝날 겁니다. 아드님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아들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양심이라도 있나 보다. 그럼 가도 돼요? 네,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네. 경찰서를 나왔다. 저녁이었다. 노을이 졌다. 하늘이 빨갛고 노랗고 주황색이었다. 아름다웠다. 새소리가 들렸다. 참새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돌아갈 집이 없었다. 걸었다. 어디론가. 목적지 없이. 빈터가 보였다. 공사 중단된 건설 현장이었다. 펜스가 쳐져 있었다.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터 위에 섰다.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기초 공사만 끝난 상태였다. 여기도 내가 지었을 수도 있는 곳이었다. 담배를 꺼냈다. 40년 만에 피우는 담배였다. 금연했었다. 건강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상관없었다. 불을 붙였다. 한 모금 빨았다. 쓴맛이 났다. 목이 따가웠다. 기침이 나왔다. 그래도 계속 피웠다. 노을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다. 가족보다 내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70년을 살면서 늘 남을 위해 살았다. 부모님, 아내, 아들, 손주. 항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다. 내 건강은 뒷전이었다. 내 행복도 뒷전이었다. 내 미래도 뒷전이었다. 가족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틀렸다. 나를 먼저 지켜야 했다. 내 재산을 지켜야 했다. 내 노후를 지켜야 했다. 중요하지 말았어야 했다.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다. 의심했어야 했다. 아들이라고 해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담배를 다 피웠다. 바닥에 비볐다. 껐다. 핸드폰을 꺼냈다. 복지관에서 온 문자가 있었다. 긴급 지원 승인됐습니다. 쉼터 배정됐으니 내일 오세요. 쉼터. 노숙인 쉼터. 그게 내 새 집이었다. 웃음이 나왔다. 쓴웃음이었다. 40년 일해서 집 샀는데 결국 쉼터 신세.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받아들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시작. 가족 없이 사는 삶. 집 없이 사는 삶. 돈 없이 사는 삶. 하지만 자유로운 삶.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었다. 희생할 사람도 없었다. 기대할 사람도 없었다. 그냥 나만 있었다. 70살 박영수만. 털을 내려왔다. 걸었다. 고요한 기타 선율이 어디선가 들렸다. 길거리 공연이었다. 젊은 청년이 기타를 쳤다. 멈춰섰다. 들었다. 슬픈 곡이었다. 가슴에 와닿았다. 주머니를 뒤졌다. 1,000원짜리가 있었다. 기타 케이스에 넣었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좋은 노래야. 계속 걸었다. 찜질방으로. 마지막 밤이었다. 내일부터는 쉼터였다. 찜질방에 도착했다. 1만 원을 냈다. 들어갔다. 샤워를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바닥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이 밝았다.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쉼터에서 몇 년을 살까? 언제 죽을까? 모르겠다. 계획 없다. 그냥 하루하루 살 것이다. 아들 생각은 안 났다. 미움도 안 났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다. 관계를 끊었다. 완전히. 이제 남이었다. 피는 같지만 남이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다. 혼잣말을 했다.
이상하게도 진심이었다. 집은 없지만 자유가 있었다. 돈은 없지만 짐도 없었다. 가족은 없지만 배신도 없었다. 남은 건 깨끗한 마음뿐이었다. 복수도 포기했다. 미움도 버렸다. 기대도 접었다. 이제 나만 남았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오랜만에 자는 편안한 잠. 꿈을 꿨다. 젊었을 때 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꿈. 땀 흘리며 집을 짓는 꿈. 행복했던 시절. 깼다. 아침이었다. 마지막 아침이었다. 찜질방에서이. 일어났다. 씻었다. 짐을 챙겼다. 캐리어 하나. 전부였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따뜻했다. 새로운 날이었다. 복지관으로 갔다. 버스를 탔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출근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복지관에 도착했다. 쉼터 배정 서류를 받았다. 주소를 확인했다. 택시를 탔다. 쉼터로 갔다. 외곽이었다. 낡은 건물이었다. 들어갔다. 안내를 받았다. 방으로 갔다. 6인실이었다. 2층 침대. 좁았다. 짐을 풀었다.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산이 보였다. 조용했다. 이곳이 내 집이었다. 당분간, 아니 영원히. 괜찮았다. 받아들였다. 이게 내 운명이었다. 담배를 또 꺼냈다. 밖으로 나갔다. 피웠다.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렀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다. 또 혼잣말을 했다. 이번에도 진심이었다. 남은 건 깨끗한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 70년을 살았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돈도 잃었다. 하지만 나는 남았다. 깨끗하게. 그리고 살 것이다. 하루하루. 자유롭게. 담배를 끝까지 피웠다. 비볐다. 껐다. 쉼터로 들어갔다. 내 새 집으로. 내 새 인생으로.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진짜 내 인생이